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30장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연습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1번 올해 통화량이 5천억 달러이고요. 명목 GDP가 10조 달러. 숫자들이 크죠? 실질 GDP가 5조 달러라 한다. 이때 물가 수준은 얼마이고 화폐 유통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폐 유통 속도가 담겨져 있고요. 명목 GDP, 실질 GDP, 그리고 통화량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화폐 수량설이라 할 수 있는 교환 방정식, 그 식을 체크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 방정식이라는 것은 요거야. M, V는 P, Y 이렇게 됩니다. M이 통화량이고요. 그리고 V가 유통속도고 P가 물가 수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Y가 실질 GDP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P 곱하기 Y를 우리가 명목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실질 GDP에다가 우리가 물가 P를 곱해준 물가 수준을 곱해준 게 명목 GDP 이렇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명목 GDP가 지금 10조 달러래. 10조 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화량이 지금 5천억이래요. 얘가 5천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식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이 V거든요. V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명목 GDP PY를 M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V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뭐 A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B번 풀어볼까요? 자, 화폐 유통 속도는 보통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기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약간 안정적인 측면을 보입니다. 점차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그냥 일정하다 가정을 했고요. 실질 GDP가 매년 5%씩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량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한다면 이렇게요. 명목 GDP랑 물가 수준은 각각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 식을 우선 기계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뭐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미시에서도 사용하고요. 요거를 변화율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요 변화율로 나타낼 때는 곱하기는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고요. 나누기는 빼기가 된다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M이 통화량의 증가율 더하기 유통속도의 변화율, 얘는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GDP의 변화율,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오셨죠? 자, 여기에 주어진 정보들을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화폐 유통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는 이전과 같은 속도,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질 GDP가 5% 증가합니다. 얘가 실질 GDP인데 5% 이렇게 증가하고요. 자, 통화량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한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통화량도 현재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준 유지하니까 통화량의 증가율은 역시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때 여기서는요. 물가 수준은 어떻게 되니? 물가 수준이 요거잖아, 요거.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니? 자, 이러면 왼쪽이 빵이고 여기가 5%니까 물가 수준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
명목 GDP는 어떻게 되니? 명목 GDP라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명목 GDP예요. 명목 GDP의 변화율. 요게 명목 GDP라고, PY가 명목 GD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실질 GDP가 5% 올라갔는데 여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빵 퍼센트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명목 GDP는 추가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수준과 같다.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죠. 왼쪽이 빵이니까 여기도 빵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B번 문제가 되겠고 C번 중앙은행이 물가 수준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대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면 물가 상승률이 빵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통화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뭐 다른 정보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게 연결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2번하고 이렇게 3번이 연결된 걸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자, C번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량의 증가율 M, V, 유통속도의 증가율,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실질 GDP의 증가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물가 수준을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얘를 변화가 없는 거야. 빵 퍼센트 이렇게요. 그리고 저 앞에 유통속도는 그냥 계속 일정하다라고 주로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걸 가져오고요. 자, 그때 여기 보시면 통화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얼마가 된다는 것은 여기 B번에 보시면 실질 GDP를 5% 증가시킨다. 그 얘기를 전제로 깔면 얘가 5%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5%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로 C번만 가지고는 문제를 뭐 좀 얘기하기 그러니까 B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또 C번하고 D를 같이 연결해 볼게요. 중앙은행이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율이 10%가 되도록 하려고 한대. 여기다 그냥 할까요? 이게 빵 퍼센트가 아니라 지금 C번은 빵 퍼센트잖아. 10%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면 통화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른쪽이 15%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치, 15%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따로따로 볼 수 있는데 그냥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B와 C, C와 또 D 같이 연결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교환방정식이라는 MV는 PY 요거 식을 이용해서요. 변화율은 더하기로 된다라는 걸 활용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